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혼자 된 지가 오래된 우리 장모님은 저를 참 예뻐하시는 편이에요. 와이프가 있을 때는 정서방 이렇게 부르시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자기야 라고 간드러지는 콧소리로 저를 부르곤 하시죠. 그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건지 저는 대번에 알 수가 있고요. 외롭다고 신호를 보내는 장모님을 안아드리러 다가가곤 하죠. 간혹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장모님은 다 이게 저희 부부를 위한 거래요. 제가 힘이 너무 넘치는 편이라 본인이 조금 해소해줘야 제가 딴 생각을 안 할 것 같다나요. 장모님의 그런 말들이 간혹 속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르신 말씀이니 그러려니 하는 편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레슬링 선수를 했었어요. 자유형 레슬링을 주종목으로 했고 훈련도 정말 혹독하게 받았죠. 훈련을 한 번 하는 날이면 말 그대로 땀으로 샤워를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크고 작은 대회에 꾸준히 출전하면서 메달도 여러 개 땄고요. 덩치 좋은 선후배들하고 매일같이 훈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저는 평소 체중도 거의 100kg에 육박했는데요. 시합은 91kg으로 참가를 했었어요. 떡대 하나만큼은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수준이었고요. 학창시절 제 별명이 황소였으니 말 다 했죠. 공부는 뒷전이었지만 저에게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보겠다는 큰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운동에 매진하던 제 삶에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훈련 도중 이겨보겠다고 무리를 해서 기술을 쓰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던 거죠. 병원에 가보니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졸지에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제 선수 생활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일상생활을 하고 가벼운 운동은 괜찮지만 레슬링처럼 힘도 많이 써야 하고 관절을 많이 써야 하는 운동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공부도 해본 일이 없으니 저는 대학 진학은 시원하게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돈이나 벌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곧장 취업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경력도 없던 터라 선택지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운동하다가 나쁜 길로 빠지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싫어서 저는 집에서 가까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처음엔 솔직히 막막했어요. 공장 일이라는 게 단순한 일의 반복일 때가 많았고요. 내가 이러려고 운동 그만뒀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면 괴롭기도 했어요. 운동에 미련이 남아서 간혹 동기들이 대회에 나가는 걸 구경하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일에 치이기도 했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제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장 생활에 조금 익숙해질 무렵 거기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저보다 6살 많은 연상의 사무직 누나였는데요. 딱 봐도 불려우같이 생기기도 했고 아주 남자를 밝힐 것 같은 그런 깍쟁이 타입이었죠. 처음엔 서로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오가면서 마주쳐도 가볍게 목례 정도만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누나가 저의 만두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레슬링이나 유도하는 사람들은 종종 귀가 변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왼쪽 귀가 운동하다가 그렇게 되었고요. 민서라는 그 누나는 제 귀를 보더니 무슨 운동 같은 거 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레슬링 하다가 다쳐서 그만두게 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뒤로 괜히 힘쓸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뭘 옮겨달라, 무거운 걸 들어달라 그런 부탁이요. 그러다가 그 누나랑 조금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퇴근하고 한가하면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공장에 다들 아저씨뿐이라 심심하다면서요.
그렇게 저녁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가까워진 어느 날 누나가 먼저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죠. 제가 보면 볼수록 곰같이 귀여운 구석이 있다나 뭐라나요. 그러면서 자취하는 자기 집으로 저를 데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서 그 누나에게 저는 제 처음을 헌납하고 말았죠. 누나가 야릇한 눈빛으로 마음먹고 들이대니 혈기왕성했던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거든요. 민서 누나는 남자를 밝히는 타입이기는 했는데요. 보통 체격이었던 누나는 저를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힘이 넘치던 저는 두세 번을 연속으로 해도 멀쩡했고 누나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가버리곤 했죠. 절정으로 가버리면서 어떨 때는 막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고 어떨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내뱉기도 했는데요. 수년을 레슬링 훈련을 하면서 몸을 써왔으니 가녀린 누나는 중량급인 저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누나는 살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고 저에게 엄청 잘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자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하는 거 있죠. 제가 힘 좀 쓸 걸 알았다나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게 그 누나 덕분에 저는 남자가 되었고 여자를 다루는 법도 조금은 알게 되었죠. 비록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일은 이제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온 덕분에 저는 여자에게는 후한 점수를 딸 수 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 누나와 얼마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제가 공장을 옮기게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도 그 누나에게 계속 연락이 오기는 했었어요. 저하고의 몸정을 잊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몇 번 여자들을 만나보기는 했는데요. 잠자리까지 가는 게 힘들지 저하고 한 번 하고 나면 다들 저에게 홀딱 반해서 잘해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30이 되었을 무렵집에서 잠깐은 언제 갈 거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엄마는 여기저기 제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생각해보니 저하고 몸을 섞은 여자들은 다들 저를 엄청 좋아해주기는 했는데요. 제가 공장에 다니고 하다 보니 직장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하고의 관계는 결혼까지는 원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런 저하고 결혼을 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렇게 억지 선자리에 몇 번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만남이 좀처럼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보다 나이도 3살인가 많고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처음에 연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거절을 할까 생각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공장에서 만났던 그 누나가 생각나기도 했고 그런 불려우 같은 타입일까 싶어 꺼려지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은 잠자리에서나 재밌지 솔직히 살림 꾸려서 같이 살기에는 별로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아무튼 고민을 거듭하다가 미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나가보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잘했던 선택이 된 셈이었죠. 그 선자리에서 만난 여자가 제 와이프가 되었으니까요. 평범한 외모에 성격이 좋아 보였던 그녀는 저처럼 덩치 큰 남자가 좋다고 처음부터 저에게 잘 대해주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왔다는 그녀는 남자를 많이 사귀어 보진 못했다고 했죠. 보면 볼수록 귀여워 보이는 타입이기는 했는데 남자들이 첫눈에 혹하는 그런 미녀는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예쁘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다른 여자들처럼 깐깐하게 굴지 않고 수더분한 그런 이미지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확실히 연상이라서 그런지 첫 만남부터 저에게 다정하게 잘 대해주기도 했고요. 이것저것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며 여성스러운 모습까지도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차차 우리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뭐 서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사귀게 되면서 자연스레 우리는 잠자리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바들바들 떨면서 몇 번을 가버리고 나더니 저에게 더욱 깊이 빠져버린 듯 했어요.
살면서 이런 느낌은 생전 경험해 본 일이 없었다면서 교태를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후로 그녀는 만날 때마다 저에게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고요. 서로 익숙해진 이후로는 아예 만나자마자 모텔로 직행해서 데이트를 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혼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레 일이 진행되어 갔어요. 와이프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던 날 처음 뵌 장모님은 참 저를 자상하게 대해주셨어요. 남편도 없이 혼자서 와이프를 키우면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도 인상이 참 좋은 편이셨고요. 저희 엄마는 참 성격이 대장부 같은 분이라 아빠도 꽉 잡고 사실 만큼 드센 분인데요. 여성스럽고 자상한 장모님을 대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듬직해서 마음에 든다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보여주시는 장모님 덕분에 제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신혼집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솔직히 다 털어놓았는데요. 장모님은 집 근처에 본인 명의로 된 작은 빌라가 있다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라고 배려까지 해주셨어요. 어차피 다 딸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건데 편하게 생각하라고 해주셔서 엉겁결에 신혼집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은 집 문제로 사실 고민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았는데 장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네요. 그렇게 얼마 후 우리는 식을 올리게 되었고요. 와이프하고 달콤한 신혼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보다 연상이었던 와이프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다는 핑계로 매일 저를 보채왔죠. 결혼도 했겠다 피임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마음껏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와이프는 저하고 사랑을 나누고 나면 매일 녹초가 되어서 기절하듯이 잠들곤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면 아주 얼굴이 발그레해서 생기가 도는 게 딱 봐도 어젯밤에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알 수 있는 정도였죠. 처가하고도 가깝다 보니 장모님이 종종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장모님은 와이프 얼굴을 보더니 행복해 보인다면서 흐뭇해 하시곤 했죠. 그렇게 달달한 날들이 이어지다가 집에 경사스런 소식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거의 매일을 그것도 여러 번 사랑을 나누다 보니 좋은 소식이 금세 찾아와 주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장모님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아빠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기쁘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죠. 와이프는 임신을 하고도 초반에는 저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곤 했어요. 조심해서 하면 괜찮다면서 밤이면 저를 유혹해 오곤 했죠. 그래서 임신 초반에는 의식적으로 조심하면서 와이프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곤 했어요. 살살 해주기만 해도 와이프는 혼절할 것처럼 좋아하곤 했었죠. 그러다가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와이프는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게 되었고요. 몸이 불편해서 집안일을 하기 어려우니 장모님이 집에 자주 오시곤 했어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 어느 날인가 우연히 장모님 휴대폰을 본 일이 있었는데요. 간혹 남자들에게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 메시지가 들어오면 상단에 그 내용이 뜨기도 하잖아요.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저는 장모님의 비밀 생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어제 어땠냐, 너무 좋았다 이런 민망한 내용들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요. 어느 날은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있었는데 번호를 보고는 장모님이 민망해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아는 사람이라면서 대답을 피하시는 게 무언가 있구나 싶었죠.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딱 봐도 장모님이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느낌이 왔고요. 저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오신 장모님이 남자를 만나서 썸도 타고 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인가 그래서 장모님에게 은근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봤어요.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으니 만나는 남자분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 말이에요.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시면서 처음에는 부정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내 결심을 하신 듯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적적한 마음에 재미삼아 어플을 받아봤는데 거기서 남자들을 만나왔다고 말이죠. 가끔 만나서 커피도 한 잔씩 하시고 어느 때는 회포를 풀기도 하신다면서 민망한 표정을 짓기도 하셨어요. 장모님 나이에도 남자를 만나서 회포를 푼다는 이야기에는 조금 놀랍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한 번 더 놀라게 되었는데요. 만나는 남자가 한 명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 있죠. 우리 장모님이 참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모님은 와이프에게는 민망하니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잘하셨다고 장모님 연애 생활을 응원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재밌게 사시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응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장모님도 조금은 긴장을 푸시는 듯 했고요. 처음 말을 꺼내는 게 어려웠지 말문이 트이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꺼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간의 연애사를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후로도 장모님은 저를 붙잡고 남자들하고 있었던 일을 많이 들려주시곤 했죠. 그런 남녀간에 있었던 일들도 공유하면서 장모님하고 부쩍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고 좋더라고요. 임신하고 잠이 많아진 와이프가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드는 날이면 장모님하고 간단하게 술을 한 잔씩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술이 센 편이 아니었던 장모님은 취기가 오르면 조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민망한 이야기를 막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내고 홀몸으로 와이프 키우느라 좋은 시절에는 남자를 많이 못 만나보셨대요. 꽃다운 시절에 수절하듯 지낸 게 아쉬워서 나이 먹고 욕구가 더 차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플로는 주로 본인 또래의 남자들을 만나곤 하는데 사실 썩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기도 하셨는데요. 그 눈빛의 의미가 무언지 몰라서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었어요. 어느 날 장모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죠. 저하고 결혼하고 와이프가 얼굴이 활짝 핀 것 같다고 다 제 덕분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와이프가 장모님에게 저하고 잠자리를 한 이야기도 남사스럽게 다 했다고 하는 거 있죠. 제가 레슬링을 오래 해온 데다가 체력이 엄청나서 밤에 감당을 못할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장모님은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상상도 안 된다면서 말끝을 흐리셨고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제 손이며 허벅지 같은 곳을 만지작거리시면서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듯한 인상을 주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했지만 미쳤었는지 제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와이프가 임신해서 조심하느라 한동안 여자를 못 안아본 지 오래됐기도 했고 술김이기도 해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장모님의 그 손길에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담겨져 있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술만 드시면 민망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슬쩍 눈빛을 보내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제서야 그런 것들이 장모님이 보낸 신호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죠. 그리고 그걸 깨달아버린 순간 저는 장모님을 거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젊은 저를 감당하실 수 있겠냐는 제 이야기에 장모님 눈이 희열에 찬 듯 반짝이기 시작했고요. 그 표정에 저는 무장해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와이프가 깰까봐 우리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장모님 댁으로 가서 일을 치러버리고 말았네요. 엄마뻘인 장모님이 안달이 나서 유혹을 하시는데 그런 게 너무 야릇한 기분이 들어서 거부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안 그래도 그 무렵 와이프랑도 좋은 시간을 못 보낸 지가 조금 되었던 탓에 몸이 근질근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키듯이 장모님에게 다 쏟아부어 버리고 말았죠. 거의 시작부터 장모님은 저를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도 하셨고요.
어느 때는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잠깐만을 막 외치기도 하셨죠. 더하면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 숨을 조금만 고르자고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봐왔으니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가버린다는 걸 말이죠. 결국 장모님도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고요. 2번 사랑을 나눈 이후에 그날은 더 이상은 못하시겠다면서 피하시더라고요. 파김치가 되어서 쓰러지신 장모님은 평생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면서 제가 아니었으면 이런 건 경험해 보지도 못했겠다고 혀를 내두르셨죠. 그러더니 종종 자기랑도 이런 시간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민망한 듯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놀아주면 이제 어플로 남자를 만나는 일은 그만하시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와이프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장모님하고 마음껏 놀아드리게 되었어요. 공장에는 양해를 구하고 1~2시간 일찍 퇴근을 해서 장모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곤 했죠.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쉬는 기간에는 아예 장모님하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그런 게 엄청 야릇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분명 장모님에게는 젊은 여성들에게 느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장모님은 저하고 둘이 있을 때면 저를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시고요. 솔직히 어떨 때는 와이프보다 더 적극적이고 야릇하게 저를 대하시기도 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것들은 알아오신 건지 사랑을 나눌 때 이상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시고요. 입으로 손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입으로 마무리를 해주기도 하셨는데요. 그 모습은 자극적인 걸 넘어서는 그런 짜릿함을 저에게 선사해 주기도 했죠. 장모님은 와이프에게 살짝 미안한 감정을 느끼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다 저랑 와이프가 잘 지내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라면서 막 자기 합리화를 하시기도 해요. 와이프가 갓난아이 돌본다고 정신이 없어서 부부관계하기가 힘들 텐데 그러다 보면 제가 혹여나 다른 여자랑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냐면서요. 장모님의 그런 변명 같은 자기 합리화가 살짝 우스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다 맞는 이야기라면서 맞장구를 쳐드리곤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하고 그런 비밀스런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장모님은 예전처럼 저하고 와이프에게 잘해주시는 편이기는 해요. 출산하고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내의 식사를 꼼꼼히 챙기기도 하시고요. 집에 찾아오셔서는 청소며 빨래며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해주곤 하시죠. 덕분에 저도 편하고 가정도 화목한 편이에요. 지금은 아이를 보느라 와이프랑 좋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와이프도 조금씩 몸을 추스렀는지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저랑 다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은근슬쩍 말을 꺼내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다 보니 저는 와이프랑 장모님 모두를 사랑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이 또 있을지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이네요. 아무튼 저는 이런 관계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